안녕하세요, 도색 유망주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셀프 도색에 대해서 영상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셀프 도색을 하셔가지고 망친 구독자분께서 저희 매장에 오셨어요. 본네트하고 휀다를 셀프 도색으로 진행을 하다가 망치셨더라고요. 오늘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셀프 도색은 범퍼 말고는 다른 부위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제 캔 스프레이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다른 부위와 다른 범위들은 이제 면적이 크기 때문에 사실 제가 도색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셀프 도색은 딱 범퍼만 하는 걸로 정하겠습니다. 제가 셀프 도색을 업로드하는 이유는 재미를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 셀프 도색으로 무슨 사업소 퀄리티를 요구한다거나 공업사 퀄리티를 요구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간혹 댓글을 보면은 저렇게 도색하면 망칩니다,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라는 글들을 많이 봅니다. 말 그대로 셀프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퀄리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재미로 올린 영상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파크 셀프 도색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셀프 도색 차량 스파크 차량입니다. 이웃분의 차량이고요. 운전 연습용으로 구매를 하셨다고 하네요. 앞범퍼 부분이 많이 까져 있습니다. 오늘 셀프 도색은 앞범퍼 부분 도색으로 진행할 거고요. 색상이 좀 특이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셀프 도색은 범퍼 말고는 다른 부위는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초보분들은 셀프 도색으로 범퍼 위의 부분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색상이 정말 특이한 색상이에요. 저도 도색을 하면서 많이 못 본 색상이기도 하고요. 아마 셀프 도색으로 이런 색상들은 도색을 하고 나면 색상의 매치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색상의 매치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이제 셀프 도색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색을 하려면 준비물이 있어야겠죠. 이제 베이스, 차량 색상 페인트가 필요하고요. 페인트의 구매처는 이제 아래 이제 정보에 남겨놓겠습니다. 블렌딩 신너 페인트고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서페이서라는 페인트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서페이서가 있다면 프라이머는 굳이 필요 없는데요. 저는 기존에 갖고 있는 페인트가 있어서 그냥 추가를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 페인트입니다. 장인지로 투명 페인트는 이액형이기 때문에 광도가 좋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거 굳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작업을 시작할 건데요. 이제 작업에 앞서서 이제 도색할 부위를 물걸레를 이제 깨끗이 이제 작업할 부위를 닦아줍니다. 표면을 깨끗이 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해야지 이제 깔끔한 작업이 되거든요. 표면을 깨끗이 닦았으면은 이제 사포 샌딩을 하기 전에 이제 사포 샌딩을 하다가 이제 주변 부위에 긁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마스킹으로 미리 방지하는 겁니다. 사실 셀프 도색이라는 게 처음부터 누구나 잘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고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 많이 실패해보신 분들이 정말 예술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고 용기 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처음부터 본네트나 도어 이런 부위를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한 부위부터 조금씩 넓혀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에 있는 차량처럼 딱 저렇게 까진 것들, 이게 최하 난이도입니다. 센서도 꼼꼼하게 이제 마스킹을 해주고요. 마스킹 작업이 끝났으면은 이제 사포로 이제 사고 부위, 긁힌 부위를 이제 샌딩 진행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거는 그냥 분무기고요. 이제 분무기를 이제 사고 부위랑 이제 사포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수샌딩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사용된 사포의 방수는 600방 사포예요. 사포 샌딩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초보분들이 제일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는 것들이 차에다가 깃을 낸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소심하게 작업을 많이 하세요.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사포로 상처 부위를 과감하게 샌딩해 줘야지 이쁜 면이 나옵니다. 전문 용어로는 사포 샌딩을 통해서 단 낮추기를 진행한다라고 많이 해요. 저렇게 샌딩을 진행하면서 상처 부위는 커지지만 상처 부위는 이제 주변 부위하고 단이 동일하게 되겠죠. 저렇게 이제 사고 부위를 면을 저런 식으로 맞춰 놓으면은 이제 페인팅을 할 때도 이제 꺼끌꺼끌한 면이 없게 페인팅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600방사포 혹은 400방사포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간 낮추기를 똑같이 진행해 줍니다. 조금 빠르게 감아 볼까요? 어차피 저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사포 샌딩을 할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사실 셀프 도색이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는데 제가 이제 도색의 정석을 도색하는 것보다 셀프 도색이 한 10배는 인기가 더 많더라고요. 앞으로 셀프 도색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영상을 부지런하게 영상 업로드를 좀 진행할게요. 구독자 비중이 거의 뭐 셀프 도색이니까 뭐 어쩔 수 없네요. 자, 이렇게 샌딩을 진행하다 보면은 상처 부위가 더 커지죠. 이게 정상입니다. 상처 부위를 적게, 작게, 작은 부위로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뭐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뭐든지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요 샌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제 다음에 도색, 뭐 서페이서 작업, 뭐 투명 작업 당연히 깨끗하게 나올 리가 없겠죠. 실제 도색 공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저희는 셀프기 때문에 손으로 작업하는 것 뿐이고 공장에서는 이제 샌딩기라는 이제 기계를 사용해서 샌딩을 진행하는 거죠. 오늘은 간단한 스크래치에 대한 셀프 도색이기 때문에 뭐 퍼티가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작업은 없어요. 사실 퍼티 작업이 들어가는 셀프 도색은 약간 이제 중급, 중상급 이렇게 난이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업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파인 부위, 많이 까진 부위에 퍼티를 적용하는 작업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상처난 부위 샌딩이 마무리됐습니다. 마스킹한 저 부위를 아예 전체적으로 다 샌딩을 할 거예요. 도색을 진행하려면 도장면에 스크래치가 발생이 되어야지 도장면이 나중에 떨어지지 않아요. 사포로 샌딩을 하는 이유는 도장면에 스크래치를 줘서 나중에 이제 도료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이제 스펀지 1000방짜리 사포인데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도포를 할 거니까 저 부위를 샌딩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꼼꼼하게 작업하셔야 돼요. 샌딩이 다 끝났으면은 이제 다시 마른 걸레로 저 물기들을 전부 다 닦아줍니다. 샌딩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구별하는 방법은 샌딩을 꼼꼼하게 진행했으면은 저렇게 투명했던 부위가 이렇게 무광으로 변합니다. 샌딩을 진행했는데 약간 희끗희끗 광이 있는 부분이 보이죠? 저거는 꼼꼼하게 작업을 안 해서 그런 거고 구독자분들은 저보다 더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 이제 샌딩 하나 했을 뿐인데 뭔가 많이 한 것 같죠? 이제는 이 샌딩한 부위 위에다가 이제 서페이서라는 이제 도막을 올려줄 거예요. 서페이서라는 이제 도료를 뿌리기 앞서 이제 실 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커버링으로 이제 주변 부위를 이제 마스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페이서 커버링 작업은 뭐 그렇게 꼼꼼하게 작업을 안 되고요. 왜냐면 서페이서를 뿌린 다음에 다시 샌딩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날리지 않을 정도로만 이제 커버링 작업을 진행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도료를 구매하실 때 이제 탈지제도 같이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도색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도장면에 이제 유분기라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탈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범퍼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머를 도포해 주는데요. 뭐 서페이서 작업이 있다면은 프라이머 작업은 생략해도 좋아요. 그냥 있으니까 저는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요. 까진 부위에 프라이머를 살짝 도포해 줍니다. 네, 장인제로 서페이서 제품인데요. 이제 검은 부위, 저희가 샌딩한 부위를 이제
서페이서를 통해서 감춰줄 거예요. 처음부터 많이 뿌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캔 스프레이를 뿌리는 감이 없으신 분들은 많이 뿌리게 되면은 칠이 흐르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여러 번 뿌려도 괜찮으니까 조금씩 말려가면서 많이 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보면은 한 번에 많이 뿌리지 않아요. 조금 살짝 뿌려놓고 이제 히팅건으로 열을 줘가면서 말리는 건데요. 히팅건이 없으신 분들은 헤어드라이기로 혹은 이런 지금같이 더운 날씨에는 이제 햇빛으로만으로도 금방 마르게 됩니다. 서페이서 페인트는 이렇게 얇게 뿌리면 금방 마르기 때문에 이제 뿌려주고 말려주고 뿌려주고 말려주고를 반복하면서 한 번에 많이 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두께를 올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페이서까지 뿌리니까 뭔가 더 한 것 같죠? 뭔가 이제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상처는 굳이 서페이서 안 뿌려도 돼요. 저는 일부러 한 번 더 뿌렸어요. 이제 초보분들이 서페이서를 뿌리고 이제 샌딩을 하게 되면 많이 이제 까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더 두껍게 올려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건조가 완료된 것 같으면은 이제 서페이서를 뿌리기 위해서 이제 카바링을 쳐놨던 것들을 다 제거해 줍니다. 이제는 이제 베이스 뿌리기 전 단계, 이제 서페이서를 뿌렸으면은 이제 서페이서도 천방으로 또 샌딩을 진행해야 돼요. 똑같이 숯샌딩으로 진행되고요. 너무 강한 힘으로 샌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페이서 도료 페인터가 만져보시면은 오돌도돌 할 거예요. 그 오돌도돌한 부분들만 제거한다고 생각하는 느낌으로 샌딩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어려우셨나요? 어려우시면 안 돼요. 이 정도면은 기초입니다, 기초. 자, 이제 서페이서 이제 부분을 천방 샌딩이 완료됐으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샌딩을 진행을 해줄 거예요. 제 손에 보이시는 거 스펀지 이제 샌딩 페이퍼가 있는데 다시 한번 가볍게 이제 전체적으로 샌딩을 진행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샌딩을 다 맞춘 다음에 이제 손으로 도장면을 만져보면은 매끄러워야지 이제 다음 공정들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히팅건 혹은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기존에 이제 숯샌딩을 쳤기 때문에 이제 사이사이에 물기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작업이고요. 물기가 사이사이에 남아 있으면은 이제 캔 스프레이로 이제 도색을 진행할 때 물기가 튀어나와 버리면은 진짜 멘붕 옵니다. 초보자분들은 진짜 완전히 멘붕 옵니다. 자, 이제 베이스 코트를 뿌리기에 앞서서 이제 제대로 꼼꼼하게 이제 커버링 작업을 하는데요. 이 작업은 사실 뭐 어떻게 잘 감싸세요, 잘 싸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도장할 부위 외에
칠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싸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 사실 이쁘게 싸면 더 좋겠죠. 근데 이쁘게 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틈새에 칠이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베이스 코트를 뿌리기 전까지의 마스킹이 모두 끝났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베이스 코트 1차 뿌리는 영상이 녹화가 안 됐어요. 이런 실수를 하고 좌절하고 있었고요. 바로 2차 베이스 뿌리는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1차 베이스 코트가 생략돼서 아쉽지만은 2차 베이스 코트 뿌리는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각도를 보시면은 요 정도 거리, 요 정도 각도에서 뿌리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스 코트를 뭐 잘 뿌리고 못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페이서를 얼마나 잘 감추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2회에서 마무리를 쳤지만 이제 색상의 은폐, 즉 색상이 입혀지지 않으면 계속 베이스 코트를 뿌리셔야 돼요. 베이스 코트를 뿌리고 건조가 되면은 저런 식으로 무광으로 이제 형태가 보입니다. 어느 정도 건조가 진행되면은 이제 바로 투명 클리어 코트를 뿌려줍니다. 투명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신중해야 돼요. 다들 투명 코트 뿌리는 거를 가장 어려워 하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광이 나도록 뿌리는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가볍게 1차만 뿌려줘도 이제 광이 잘 나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1차 투명 코트를 뿌리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광이 나야지 정상이지만 안 날 수도 있어요. 그 안 나는 부분들은 2차에서 이제 메꿔주면 되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2차 투명 코트인데요. 네, 옆에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거리에서 뿌려야지 이제 광이 잘 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뿌린 겁니다. 생각보다 거리가 가깝죠. 너무 멀리서 뿌리면은 이제 페인트 도료 소모만 있을 뿐이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뿌려야 할 도장면에 페인트가 안착하지 못합니다. 과감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거리로 천천히 뿌리다 보면은 어느새 광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저처럼 저렇게 빨리 투명 스프레이를 하지 않아도 돼요. 네, 2번 투명 뿌렸는데 뭐 이 정도로 사실 그만 뿌려도 문제 없을 정도이긴 하지만 이제 한 번 더 좀 광을 좀 더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투명은 좀 더 조금 눌러서 뿌려 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뿌려도 이제 골고루 이제 겹친폭만 잘 가면은 투명은 흐르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 숙달이 되면은 이제 저희가 투명을 뿌리면서 이제 투명이 올라가는 게 눈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보이면 이제 중수, 고수, 고수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브랜딩 신나는 이제 부분 도색을 하면은 저희가 끊는 부위가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도료가 이제 녹아들도록 쓰는 신나이긴 한데, 요거는 사실 안 해도 크게 무방은 없어요. 자, 우리 스머프 차량 도색이 완료되었습니다. 셀프 도색으로 이 정도면은 정말 저는 완전 만족합니다. 자, 도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 광도는 정말 뛰어납니다. 뭐 요 정도면은 셀프 도색으로 했다고 해도 뭐 다들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셀프 도색을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셀프 도색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범퍼 이외의 다른 부위는 셀프 도색으로 도전하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는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